지난 주말 대낮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사고에 안타까움과 함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총리를 만나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에 조속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동남권 시민사회도 동남권 관문공항 개설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은 옹벽 보수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구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부산 시내버스 시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주말 술을 마시고 도심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인도에 있던 시민 4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인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길거리에 놓여진 국화와 한 장의 메모.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바람이 담겼습니다. 22살 한 대학생이 지난 16일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당한 60대 어르신을 애도하며 쓴 편지입니다. 평화로웠던 도심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인도로 돌진한 사고 차량은 보행자 4명을 덮친 뒤 안전봉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숨지고 초등학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대낮에 그게 음주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서 있어야 될 공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60대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19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B씨는 낮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를 가지고 나왔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치여 한 달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경찰 단속도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50일간 경찰의 위험운전 행위 단속 결과 음주운전 검거 사례는 전국에서 1,6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동남권 시민단체와 정치권 상공인들이 김해 신공항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총리실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는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져올 대한민국 경제발전 효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윤준호 국회의원은 항만과 항공, 철도 등 3개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은 부산이 유일하다며 세계적인 행사를 잘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유럽과 연결되는 국제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2002년 민항기 추락 사고를 볼 때 김해공항은 24시간 안전한 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김해 신공항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춘 의원은 18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주민 절반 이상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더라도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구가 지난달 3일 발생한 구평동 토사 붕괴 사고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6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복구비는 사면 정비와 사방댐 설치, 토사 반출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복구 작업에 쓸 예정입니다. 당초 사구는 기반시설 등 응급복구에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지만 부산시 특별교부금과 구 재난기금을 합쳐 14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해운대구의 반려동물 등록수는 2만 2천 마리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반려인구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운대구는 패티켓에서부터 유기동물 입양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해운대 에이펙 나루공원에 다양한 견종의 반려견 400여 마리가 모였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주최한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영강변을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에 나선 반려인들은 한 발 한 발 호흡을 맞추며 대규모 행렬을 이뤘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처럼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길 바랐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니까 산책을 집에서나 아파트밖에 못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애들이 와서 뛰어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식이 좀 더 좋아져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새 물림 사고나 이런 게 많아서 색안경을 많이 끼는데 이런 걸로 좀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공원 한켠에서는 애견 미용과 반려동물 행동 교정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유기견 입양 문제와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자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입양센터 문화와 그리고 이렇게 반려동물하고 같이 걸을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같이 좀 어우러져서 아무래도 동물 학대도 좀 근절되면서 앞으로 입양률도 높아지고. 부산에서 자치구군 최초로 노킬 정책의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개소한 해운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는 굉장히 많은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간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속적인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가려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갔던 해운대구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를 계기로 보다 더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가 담벼락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멧돼지는 18일 오전 7시쯤 부산 진구 부암역 7번 출구 앞 건물 담벼락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하 지방이 많아 마취총 사용이 어렵다는 119 구조대원의 판단에 따라 엽총으로 사살해 관할 구청에 인계했습니다. 기장군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목욕탕 내부 남자 화장실이 막혀 주인이 세제를 뿌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들어가 작업 중 가스를 마셔 밖으로 나온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부산 시내버스 시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선진교통 문화 정착 등으로 부산 지역 시민단체나 지역 복지기관, 구군 주민 모임, 대학 동아리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부산 버스조합은 선정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이달을 폐기물 광역 처리시설 합동 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 처리시설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혼합 여부,
전용 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쓰레기 배출자 미표시 등을 중점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사안이 중대할 경우는 폐기물 반입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부산시는 강조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옹벽 보수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동구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취약계층이 소유한 옹벽에 한해 구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원도심 지역의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지역 전체의 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주택가 옹벽. 옹벽 위로 층층이 주거지가 형성된 원도심 일원에선 내구성이 떨어진 노후 옹벽이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금이 가고 갈라지고 문제를 알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의 개인 소유주들은 상황을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구청이 안전 점검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동구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토사 유실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5년 동안 측축 옹벽에 대해서는 79건이며 담장에 대해서는 52건이지만 보수 부담 비용이 어려움에 이행 조치가 낮은 편입니다. 제도권 근거를 만들어서 주거권 보호와 안전한 동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주민만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옹벽이나 석축, 담벼락 등에 한정되는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3분의 2까지가 지원됩니다. 다만 사업비의 3분의 1조차 스스로 내기 힘든 처지인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3분의 1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긴급 자금 또는 LH 공사의 후원이나 여러 다양한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3분의 1을 충당하는. 조례에서는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지원금 환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기존 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가 건축물만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실효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3일 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병 인플루엔자가 유행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유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리게 되면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예방접종법과 예방수칙을 알아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꼴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행 기준인 5.9명을 넘으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갈수록 유행 시기는 앞당겨지고 늦게 사라집니다.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몸살 증상, 기침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12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는 필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둘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노인보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예방접종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 접종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하셔야 합니다.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 시에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은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제6회 해운대 비축제가 지난 주말 시작돼 내년 1월 27일까지 해운대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비축제의 주제는 해운대 빛의 바다로 해운대 광장과 해운대 시장, 온천길 등 기존 축제 공간에 더해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빛 조형물들이 설치됐습니다. 해운대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축제 시작 시기를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해운대구 청사포 별신굿 풍어제가 오는 20일까지 청산포 마켓에서 열립니다. 청사포 어촌계 주최로 열리는 풍어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삼율 무속인단체가 진행하며 해녀와 어민들의 안전,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선을 기원하면서 마을의 행복과 우리 마을의 평화가 항상 기원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마을과 어촌계에서 이 풍어제라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 인근에 세계 평화의 숲이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과 대천초등학교 사이 부지에 길이 200m, 폭 50m 규모로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에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또 2025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평화공원과 대연수목원,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등 각종 시설을 통합 정비해 유엔공원 일대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민선 7기의 새로운 2기를 조속히 준비하겠다며 시정 구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23년 동안 고착돼 있던 공무원 사회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놀랍도록 변화했다며 계속해서 공무원 중심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기 강한 추진력을 내세웠던 정무직 공무원은 그 역할을 조정해 핵심 의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9일 오후 2시 여성가족단체 초청 시정 현황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동구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저녁 7시 30분 부산진구 피오레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8시 50분 중구정책회의에 나섭니다. 11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19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 11도 나타내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도에서는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낮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